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왼팔 앞에 벽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제가 백스윙을 했어요. 왼팔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 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힙 슬라이드라는 게 뭐냐면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겠죠. 다운스윙을 어렵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다운을 팔로 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야. 끝만 잡고 내가 얘를 탁 떨어뜨리면 얘가 왜 앞으로 갔을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끝이 무거운 영향을 받으니까 가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최하점 이후에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간 거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얘가 밑으로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깥으로만 이렇게 가주면 시계추처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앞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 다운스윙에서는 이제 다운스트로크에서 3차원 임팩트의 첫 번째 방향인 다운워드 밑으로 내려가는 걸 위해 힙턴 전에 엉덩이가 힙 슬라이드를 해야 된대요. 백스윙이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을 하죠. 다운이라는 거는 왼팔과 클럽이 봤을 때 여기서 다운은 어떻게 내려가는 게 정말로 다운일까요? 그 중력위에서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방향 그대로.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왼팔 앞에 벽이 있다고 치고 이렇게 제가 백스윙을 했어요. 왼팔은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려면 어떻게 돼? 팔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자동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왼팔을 이렇게 잡아놓고 왼팔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수직 낙하가 아니고 이 상태에서 힙 슬라이드를 하면, 힙 슬라이드라는 게 뭐냐면 왼쪽 골반을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이겠죠. 그러면 이 스파인 앵글이 처음보다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밀면 더 길어지겠죠. 얘가 낮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내 왼팔을 아무것도 안 하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끝은 무거우니까 떨어지려고 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공은 내 몸보다 밖에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본능적으로 클럽이 힙 슬라이드 이쪽 방향으로 떨어지면 공은 여기 있어요. 얘를 이렇게 당기려고 할까요?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푸시와 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추어 학생들이 다운스윙을 어렵게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다운을 팔로 내리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탑에서부터 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0.24초인데 왼팔을 0.24초 안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잡아 끌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린다는 게 사실상 우리 사람의 운동신경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자연스럽게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아웃 방향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3차원 임팩트 방향은 세 가지 방향이죠. 첫 번째 방향이 다운, 두 번째 방향이 아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방향이 임팩트 이후에 포워드, 앞으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의 포스라고 얘기를 해요. 다운, 그 다음에 아웃에 의한 결과로 앞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시계추 움직임하고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끝이 시계추는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근데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야. 끝만 잡고 내가 얘를 탁 떨어뜨리면 얘가 왜 앞으로 갔을까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끝이 무거운 영향을 받으니까 가속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최하점 이후에 앞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간 거잖아요. 근데 골프에 필요한 시계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얘가 밑으로만 떨어지고 그다음에 바깥으로만 이렇게 가주면 시계추처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앞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학생이고 아마추어고 이거에 대한 오해도 있잖아요. 조금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임팩트 이후에 자꾸 뭐 팔을 이렇게 뻗으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힘을 쓰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파워를 더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고서도 이 플레인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백스윙 때 오른쪽이 공에 더 멀어지고 왼쪽이 공에 가깝죠. 이 상태에서 앞에 라인을 지키려면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이거는 왼쪽이 뒤로 멀어지고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면 얘는 앞쪽 라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밑으로 떨어뜨리고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속에서 내버려 두면 얘가 자연스럽게 이 위치까지 갈 수 있는데 뭔가 여기서 안 써도 되는 힘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쪽까지 더 많이 가려면 백스윙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은 얘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동일한 시간에 많이 간다는 얘기는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시계추 움직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가 요만큼 가면 반대쪽도 요만큼 가는 거고 얘가 이만큼 가면 얘도 훨씬 더 많이 가겠죠.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 때 이 반대쪽으로 갈 때 무슨 노력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반대쪽으로 갈 때 우리가 추진력이라는 게 있으면 더 크게 갈 수도 있겠죠. 외국 교수가가 이런 묘사 하잖아요. 얘를 더 많이 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손이 이렇게 높아지면 되죠. 그 역할이 뭐가 해주면 되냐면 오른쪽이 공에 가깝고 왼쪽이 이렇게 멀어지면 우리가 힙 슬라이드를 하면 왼쪽이 높은 상태죠. 이 상태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왼쪽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손이나 팔로 올리려고 한다든지 뭐 손에 힘을 더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또 잘못된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어깨 움직임 그리고 스파인 앵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요즘에 이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스파인 상체를 숙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앞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멀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멀어진과 동시에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려면 높아져야 돼요.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어깨를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는 거야. 뭐가 이거를 다 제어할까요? 몸이 자연스럽게 왼쪽 어깨가 높아지고 뒤로 빠지고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고 뒤로 빠지는 거. 머리 위치 지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이 바닥에 있는 라인 지키는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게 몸의 움직임을 다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제가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를 더 많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내가 스탠스를 스퀘어에서 크로스 가면 얘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렇게 가면 더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 컨트롤 피벗이잖아요. 손의 움직임이 몸의 움직임을 제어한다고 하잖아요. 손중에 어디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이에요. 프레셔 포인트 3번을 라인을 제어하려고 하면 내가 스탠스가 오픈으로 했으면 얘가 덜 가는 거고 크로스가 돼 있으면 훨씬 많이 가는 거고.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어깨 뭐 회전 많이 해라 뭐 이렇게 풀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